안녕하십니까. 소우쿨 극장의 소리내어 읽거나 눈을 감고 듣기 코너입니다. 오늘은 강원도 소금장수가 직접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두 가지 구전설화입니다. 남편을 호랑이 밥으로 빼앗긴 아내와 제삿날 밥 드시러 오신 부모님의 홀령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옛날 어떤 소금 장수가 가난한 강원도 화전민들을 대상으로 소금을 팔러 다녔다. 강원도는 지역 특성상 소금을 구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니 소금 장수가 꼭 필요했다. 소금 장수는 화전민들이 한 대 달라고 하면 한 대 주고 두 대 달라고 하면 두 대 주면서 돈도 받고 곡식도 받았다. 돈도 곡식도 없다고 하면 외상을 놓았다. 외상으로 주고 나중에 받으러 가서 없다고 하면 외상 위에다 외상을 더 주고는 다음을 기약했다. 그렇게 1년 12달 돌아다녔다. 어느 날 한 군데 외상값 받을 곳이 있어서 갔는데 그 집은 강원도하고도 깊은 산골에 있었다. 소금장수는 등짐을 짊어지고서 거기까지 찾아갔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어느덧 날이 저물었다. 집을 찾아 골짜기로 들어가는데 곡소리가 났다. 무슨 일인가 하고 살인문 틈으로 보니까 주인 여자가 울고 있었다. 여자가 자기를 보면 우는 것을 부끄러워할 것 같아 되돌아 나오고 싶었다. 하지만 그때는 해만 지면 산중에 호랑이가 출몰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가니까 안악이 소금장수를 보더니 울면서 말했다. 남편이 장에 갔는데 여태 안 옵니다. 신랑이 장터에서 술 먹고 놀고 있는지 오다가 호랑이에게 물려갔는지 알 도리가 없어 울고 있다는 거였다. 안악이 말했다. 아저씨가 집을 좀 지키고 있을래요. 내가 찾으러 나갔다 올 테니까. 아니면 내가 집을 지키고 있을 테니까. 아무 장에 갔으니 아저씨가 그 길목을 한번 더듬어 볼래요. 이렇게 한다고도 할 수 없었고 저렇게 한다고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둘이 같이 갑시다. 하고는 따라 나섰다. 한 손에는 낫을, 한 손에는 횃불을 들고서는 길가를 살펴보면서 가는데 가다 보니까 집세기 한 짝이 떨어져 있었다. 그걸 보더니 우리 남편 신발이에요. 하면서 여자가 즐거우라며 설게 울었다. 호랑이에게 물려간 것이 틀림없다는 거였다. 여기저기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가는데 길 옆에 넓적한 바위가 하나 보였다. 그곳에서 호랑이가 눈에 불을 켜고 있었다. 저놈이 잡아간 모양이다. 횃불을 높이 치켜들고 두 사람이 쫓아갔다. 불을 보더니 호랑이가 슬금슬금 도망을 갔다. 가서 보니까 여자의 남편이 그곳에 숨진 채 있었다. 여자가 입술을 꽉 깨무는 것 같았는데 입술에서 피가 배어 나왔다. 한참 있더니 여자가 말했다. 아저씨, 메고 갑시다. 밤중에 호랑이를 봤지. 사람은 죽어 있지. 겁이 나서 죽겠는데 남편의 시체를 메고 가자니 무서워 환장할 것 같았다. 그래도 어떡하나. 나는 단지 무서운 것에 불과하지만 여인은 남편이 죽었잖아. 여자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할 것 같았다. 피투성이가 된 시체를 업고 집에 도착하자 여자가 말했다. 아저씨는 내일 새벽에 동트면 갈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 혼자는 신랑 장사를 못 지냅니다. 그러니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아저씨 계실 때 장사를 지내야겠습니다. 소금 장수는 만사가 귀찮아서 그냥 쓰러져 자고 싶었다. 그러다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가다듬었다. 하늘 같은 남편이 죽었잖아. 조금만 내가 더 참자. 한밤중에 둘이서 구덩이를 팠다. 말이 둘이지 사실은 소금 장수 혼자 다 했다. 그렇게 땅을 파고 시신을 묻고 하니까 먼동이 텄다.
여자가 말했다. 그렇게 수고하시고 덕분에 장사를 잘 지냈습니다. 보리밥밖에 없지만 아침이나 잡숫고 가시지요. 그냥 나올까 하다가 아침을 먹었다. 보리밥 한 그릇에 간장 한 종지. 아무리 가난하다지만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 갑자기 눈물이 찔끔 났다. 그리고 그 집을 나왔다. 외상값도 못 받고, 아니, 안 받고, 그 집에서 나오다가 생각이 많아서 그런가? 길을 잘못 들었다. 땅거미가 지고 있었는데 주변에 인간은 없지. 잘 데가 없었다.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다 보니까 묘가 있는데 부부 무덤이 보였다. 쌍분을 나란히 모셨는데 보기 좋았다. 그 가운데 가서 누우니까 바람도 안 타고 한쪽에다 소금섬으로 막아놓기까지 하니까 포근하니 좋았다. 지난밤에 일도 잊고 해서 배고픈 줄도 모르고 달게 잤다. 얼마나 잤을까? 자다 보니까 말소리가 들렸다. 할멈, 오늘 할멈 제삿날 아니요? 맞아요, 영감. 오늘이 내 제삿날이요. 어서 갑시다. 잠결에 들어서 꿈인가 보다 했다. 하지만 제사에 가는지 어찌하는지 부산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얼마나 지났을까? 다시 잠에서 깨어났는데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제사밥을 먹고 내외분이 오는 것 같았다. 소금 장수는 긴가민가 그때까지도 꿈인 줄 알았다. 할머니 소리가 들렸다. 그놈의 자식들 못 쓰겠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당신은 괜찮습니까? 국에는 바위덩어리가 들었고 나물에는 구렁이가 있습니다. 글쎄 말이요. 나도 먹다 말았소. 제사는 정성이 중요한데 생전에 내가 잘못 가르쳤나? 오고 가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나물에는 머리카락이 들어가 있었고 밥에는 덜 익었든지 돌멩이가 들어있더라는 말이었다. 이때쯤 해서 소금 장수는 꿈이 아니고 묘주인 부부인 홀령간의 대화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잘못 가르치기는요. 자식놈들이 제대로 안 배웠지. 부하가 치밀어서 손자를 화롯불에다 집어넣고 왔어요. 아이고, 왜 그렇겠어? 잘못했구먼. 괘씸해서 그랬어요. 우리가 지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괘씸한 놈들. 개들이 부모는 발바닥의 때처럼 생각해도 제 자식들은 귀여울 텐데. 그렇게하면 되나? 흉터 질 텐데. 낳는 방법이야 있지만 그거야 뭐. 지들이 알아서 할 테지요. 어떻게 해야 하는데? 김을 구워서 부서뜨려 바르면 나아요. 그러더니 늙은 부부의 홀령은 조용해졌다. 소금 장수는 문득 궁금해졌다. 귀신도 잠을 자나? 소금 장수는 아침이 되자 부부가 말하던 동네로 가서 간밤에 제사 지낸 집을 찾았다. 가서 보니까 과연 어떤 어린아이가 화롯불에 대해서는 욕을 보고 있었다. 가서 물었다. 간밤에 제사 잘 지냈습니까? 잘 지냈지요. 잘못 지낸 것 같은데요? 아이가 다쳤죠? 아니, 어떻게 그걸 아세요? 안악이 화들짝 놀라서 되물었다.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소금 장수입니다. 어느 곳에 쌍분이 있던데 어젯밤에 잘 데가 없어서 내가 거기서 잤는데 자다가 들으니 할머니 제사라고 합디다. 혹시 어제가 시어머니 제삿날 아니었어요? 그런데요? 내외분이 동반해서 제사밥을 잡수러 갔다가 오시더니만 나물에는 구렁이가 들고 밥에는 바위덩이가 들고 해서 부하가 나서 손자를 화롯불에다가 집어넣었다고 하십디다. 그런데 두 분이 얘기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김을 구운 다음 부서뜨려서 상처에다 발라주면은 화기가 빠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소금 장수의 이야기를 듣고는 가르쳐 주는 대로 했다. 그 방법으로 애를 고치고는 부모님이 제사를 드시러 오시는구나. 하고 깨달았다. 그때부터 제사 음식하기 전날 목욕하고 머리를 감아서 음식에 머리카락이나 털이 안 들어가게 했다. 또 밥살도 돌이 안 남게 일어서는 제대로 밥을 해서 정성 들여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우리 소금 장수는 늘 하던 그대로 한 대 달라고 하면 한 대 주고 두 대 달라고 하면 두 대 주면서 돈도 받고 곡식도 받았다. 돈도 곡식도 없다고 하면 외상을 놓았다. 외상으로 주고 나중에 받으러 가서 없다고 하면 외상 위에다 외상을 더 주고는 다음을 기약하면서 언제나처럼 그렇게 가끔 좋은 일도 하면서 1년 12달 세상을 휘젓고 돌아다녔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참고문헌 및 자료 출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1990년 당시 67세 된 배경철 씨가 충청남도 연기군 서면 봉암리 노인회관에서 구현한 내용입니다. 이야기는 최은식 교수가 펴낸 책 한국구전설화집 5권에 영혼의 말을 전한 소금장수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습니다.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국립중앙박물관 그리고 한국민속 대백과사전에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현대화가 운하영의 책 흑요석이 그리는 한복 이야기에서 그림 한 점을 빌렸습니다. 지역의 문화, 한국인의 통과 일에 관혼상제, 홀령들의 제사 음식 품평에 기사와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지역의 문화,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온 지역의 설화, 소금장수의 아들 서기의 기사와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온초랑 작가의 지역의 문화, 한국문화원연 앞에 할머니가 손자를 아궁이에 던질 만큼 화가 난 이유에서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중근과 김홍도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에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크라우드픽, 핀터레스트, 픽스타, 픽사베이, 그리고 어트스톡, 사진과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소쿨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1시 전후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셔요.